크래커는 계속하여 박수를 쳐대며 무수히 많은 양의 과자 병사들을 양성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스타가 다가오며 크래커의 주변에 있는 비스킷 병사들을 모조리 베어버렸고 크래커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크래커에게 어이 적당히 좀 소환하지 그래, 전쟁을 하러 온 건지 과자 공장을 차리려는 건지 모르겠네 라고 말했고, 크래커는 흰 수염의 덕단 5번 대대장 비스타, 성가신 상대가 나타나버렸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비스타는 웃으며 날 아는가? 라고 말했고, 크래커는 모르는 편이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래커는 곧바로 무장색 피기를 두른 이후 하드 비스킷을 사용하여 비스타를 찔러버리려 했으나 비스타는 이를 가볍게 막아낸 이후 공정으로 튀어올라 로즈론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크래커는 순식간에 비스킷 병사를 소환하여 마치 방패막이처럼 사용하였고, 크래커는 비스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땅에 착지한 이후 이번에는 어떤 꽃을 피워볼까? 라고 말했고, 크래커는 나를 상대로 여유를 부리다니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 라고 성질을 부렸고, 비스타는 여유 부릴만 하니 부리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응수합니다. 비스타는 멀리서 크래커를 노리면 비스킷 병사에게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근접전을 통하여 비스킷 병사가 생성되기 이전에 크래커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크래커 역시 비스타의 작전을 파악하였기에 특유의 스텝을 밟으며 거리를 벌리려 하였으나 결국 비스타의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였고, 비스타는 크래커에 가까이 다가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이번에는 로즈 론도가 아닌 메리골드 론도를 사용하였고, 크래커는 롤 프레첼을 사용하여 이를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비스타의 공격이 더 강력했기에 결국 비스타의 공격이 크래커의 팔에 적중합니다. 그리고 비스타의 공격을 허용한 크래커의 팔이 날아가 버렸고 비스타는 승기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크래커 역시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팔을 일부 재생시킨 이후 다시 한번 더블 롤 프레첼을 사용하여 비스타를 공격하였고 비스타 역시 얼굴에 생채기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다음 합에 승부가 결정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파악하게 되었고, 비스타는 자신의 최고의 기술이자 미호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강력한 기술인 플라워 론도를 사용하였고, 크래커 역시 자신의 최고 기술인 트리플 롤 프레첼과 하드 비스킷을 동시에 사용하여 비스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두 캐릭터의 기술이 충돌하였고 비스타의 플라워 론도가 크래커의 하드 비스킷을 뚫어내며 결국 크래커를 리타이어 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비스타는 공격에 집중한 나머지 크래커의 트리플 롤 프레첼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였고 비스타 역시 어깨, 팔, 다리가 베었고 비스타는 무장색 피기를 둘렀음에도 꽤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조즈는 자신의 상대가 스무디로 결정된 이후 곧바로 스무디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스무디는 즙즙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흰수염의 덕단 잔당에 즙을 착즙하고 있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러자 조즈는 곧바로 반짝반짝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다이아몬드로 변신한 이후 스무디에게 박치기를 갈겨버렸고 스무디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조즈는 여자를 상대하고 싶진 않지만 이라고 말하며 말끝을 흐렸고 스무디는 코웃음을 치며 날 여자라고 무시하던 놈들은 모조리 내 앞에 쓰러졌다. 다이아몬드 조즈 너도 마찬가지가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즈는 그제서야 스무디가 빅맘 해적단의 최고 간부인 3장성 중 한 명임을 깨달았으며 세상에는 빅맘, 행콕, 야마토 등 걸출한 여성 강자들이 많다는 것을 떠올리며 스무디를 상대로 방심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며 결의를 다집니다. 조즈는 스무디를 자신의 적수로 인정한 이후 전력을 다해 전투에 임하기로 결정하였고 곧바로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여 스무디를 공격하려 합니다. 참고로 브릴리언트 펑크는 아오키지조차도 단 한 방만에 피를 흘리게 한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조즈가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자 스무디는 조즈에게 주스를 뿌려버려 조즈의 기동성을 떨어뜨렸고 자신은 곧바로 공중으로 점프하며 조즈의 공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조즈는 스무디가 의외로 민첩한 모습을 보이자 조금은 당황하였으나 곧바로 냉정함을 유지한 이후 자신도 함께 공중으로 튀어오른 뒤 스무디의 앞면에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킵니다. 조즈 역시 과거 정상결전에서 크로커다일에게 최고에 걸맞지 않은 매우 빠르고 민첩한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던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즈는 스무디의 앞면에 펀치를 적중시킨 이후 곧바로 양손에 깍지를 낀 이후 스무디의 복부를 쳐버리며 그대로 스무디를 땅에 쳐박아 버렸고 스무디는 충격을 호소하며 피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조즈는 스무디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곧바로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여 스무디에게 치명상을 입혔고 결국 스무디는 쓰러집니다. 마르코는 자신이 카타쿠리를 맡기로 한 이후 곧바로 불사조로 변신하여 카타쿠리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마르코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네가 올 줄 알고 있었다.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 마르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코는 빅맘 해적단의 카타쿠리 견문색 패기를 너무나도 단련해서 잠시 앞의 미래를 볼 수 있다지 라고 말하며 마르코와 카타쿠리는 서로의 강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와 마르코가 대치하고 있던 순간에 빅맘 해적단의 잡졸들과 흰수염 해적단의 잡졸들이 마르코와 카타쿠리를 돕기 위하여 나타났고, 카타쿠리는 곧바로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잡졸들을 기절시킨 뒤 주변 식구들까지 신경 쓰면서 상대하기엔 너무나도 강한 남자다 라고 말하며 마르코를 상대하면서 빅맘 해적단 잔당들을 신경 쓸 수는 없었기에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빅맘 해적단의 잔당들을 기절시켰다고 말합니다. 또한 카타쿠리가 굳이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주변의 모든 인물을 기절시킨 것은 자신이 마르코와의 대결에서 마스크를 벗어들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까지 염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둘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고, 마르코는 곧바로 불사조로 변신한 뒤 봉황인을 사용하여 카타쿠리를 공격하였고, 카타쿠리는 흐름떡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활용한 참절떡을 사용하여 마르코를 공격하였으나 마르코는 불사조 형태로 변신한 이후 카타쿠리의 공격을 모조리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카타쿠리에게 다가와 불다킥을 사용하여 카타쿠리의 복부를 차버렸고, 카타쿠리는 무장색 패기로 마르코의 발차기를 방어하긴 하였으나 완벽하게 막아내지는 못하였기에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 더 희귀한 동물계 환수종 열매, 저런 새는 본 적이 없는데 불을 뿜어대는 새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코가 웃으며 불사조의 불은 특별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악마의 열매 능력은 대표적인 사기적인 열매라고 불리는 열매와 좋지 않다고 불리는 열매이기에 두 캐릭터의 대결은 능력만 놓고 보면 마르코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타쿠리는 마르코와 합을 겨뤄본 이후 마르코가 자신이 이제껏 만나온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직감하며 전력을 넘어 죽을 각오로 전투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다시 한번 폐양색 패기를 뿜어낸 이후 자신의 근처에 있는 마르코를 제외한 모든 이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절시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자신의 마스크를 벗어던졌고, 카타쿠리는 자신의 치부를 마르코의 앞에 드러냅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며 카타쿠리의 입이 치부인지조차도 눈치채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카타쿠리는 의아해하며 내 입을 보고도 아무런 동요를 하지 않는다. 놀라울 만큼 침착한 사내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카타쿠리의 착각이었고, 실상은 마르코가 카타쿠리의 외형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카타쿠리는 마스크를 벗어던진 이후 곧바로 무장색 패기를 두른 참절떡을 사용하여 마르코를 공격했고, 마르코는 무장색 패기를 두른 블루버드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 카타쿠리에게 불다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이놈이 발차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하며 미리 견문색 패기로 미래를 본 이후 마르코가 불다킥을 사용하는 미래를 본 이후 마르코의 불다킥에 미리 대응을 했고, 카타쿠리는 마르코의 발을 낚아챈 이후 곧바로 마르코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쓰러진 마르코의 앞면에 구운 떡을 장렬시키며 데미지를 주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순식간에 상처를 회복하긴 하였으나 어느정도 데미지를 입은 듯한 모습을 보였고, 카타쿠리는 압도적인 견문색 패기를 바탕으로 승기를 잡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타쿠리는 승기를 잡은 이후 계속하여 마르코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고, 제 아무리 마르코라 할지라도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초인계 악마의 열매 각성을 통하여 마르코와 자신이 있는 건물 전체를 떡으로 바꿔버린 뒤 무쌍 도넛을 사용하여 마르코에게 무수히 많은 떡잔해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이를 피하고 있을 때 카타쿠리는 마르코에게 다가가 마르코를 붙잡은 이후 마르코의 복부에 떡쌈지를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마르코가 만들어낸 분신이었고, 카타쿠리는 타격을 하는 순간에만큼은 굳이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미래를 보지 않았기에 자신이 타격한 것이 마르코의 분신인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의 빈틈을 유도하는 데 성공한 마르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카타쿠리의 앞면에 블루버드를 사용하여 공중에 튀어오른 카타쿠리를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땅으로 떨어지는 카타쿠리에게 봉황인을 사용하여 카타쿠리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혔고, 카타쿠리가 땅에 떨어진 이후 불다킥을 사용하여 카타쿠리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강자들의 싸움에서는 한순간의 방심이 승부를 가르지 라고 말하며 카타쿠리가 잠시 방심하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지 못하였기에 자신에게 정탈을 허용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르코와 카타쿠리의 경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마르코는 정상결전을 통하여 강자들과 생사결을 하였으나 카타쿠리는 빅맘의 비호 아래 단 한 번도 생사결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마르코처럼 초회복력을 가지진 못했기에 마르코의 콤비네이션으로 인하여 많은 데미지를 입었고, 카타쿠리는 앞으로 단 1격에 모든 힘을 끌어모은 이후 마르코를 쓰러뜨리지 않는다면 자신이 패배한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카타쿠리는 마르코에게 치명타를 허용한 이후 극도로 냉정해지는 모습을 보였고, 카타쿠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폐양색 패기가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카타쿠리는 자신의 어머니 빅맘이 폐양색 패기를 두르며 전투에 활용하는 것을 떠올렸고, 카타쿠리 역시 마르코와의 대결로 인하여 성장을 거듭하게 되며 마침내 폐양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는 극소수의 강자로 성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곧바로 자신의 손에 폐양색 패기를 두른 이후 자신의 최고 기술인 참절떡을 사용하여 마르코에게 달려들었고, 마르코 역시 지금이 승부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불사 엉겅퀴를 사용하여 카타쿠리의 공격을 막아낸 이후 선방어 후공격 작전을 펼치려 합니다. 참고로 불사 엉겅퀴는 마르코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로, 이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명구 카이도우의 보로브레스를 막아내기도 할 만큼 매우 단단한 방어력을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마르코의 불사 엉겅퀴와 카타쿠리의 페이감 참절떡이 충돌하였으나 결국 카타쿠리가 마르코의 방어를 뚫어내지 못하였고, 카타쿠리는 체력이 소진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뒤로 주춤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를 잡은 마르코는 곧바로 자신의 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카타쿠리의 얼굴에 강력한 발차기를 적중시켰고, 결국 카타쿠리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마르코 역시 지친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마르코는 과거 정상결전에서 흰수염을 눈앞에서 잃은 경험이 있기에 와노쿠니 전쟁에서만큼은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고 무리하여 몸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쓰러진 카타쿠리를 보며 비록 적이지만 카타쿠리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입고 있던 옷으로 카타쿠리의 치부인 입을 가려준 이후 한창 전쟁이 진행 중이던 곳으로 날아갑니다. 키드는 루치 호킨스를 꺾은 이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며 카이도우를 꺾기 위하여 카이도우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키드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엄청난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카이도우와 빅맘 중 한 명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며 오니가시마 옥상 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엇인가가 키드를 들이박아 버렸고, 키드는 오니가시마 건물의 벽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분노한 키드는 자신을 공격한 인물을 확인하였고, 그 인물은 백쇄적단의 대간판 잭이었습니다. 그리고 잭은 키드에게 유스타스 키드 분명 우동에 갇혀 있어야 할 놈이 그곳에선 어떻게 나온 거지? 호킨스와 드레이크 쪽에 연락이 안 되던데 이놈 짓이냐? 라고 물었고, 키드는 분노하며 이놈이고 저놈이고 계속하여 방해가 들어오는군. 난 카이도우 빅맘 외에는 관심 없다. 라고 말했고, 잭은 말하는 걸 보니 드레이크와 호킨스를 잡은 게 이놈이구나 라고 말하며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그러자 키드는 드레이크는 애초에 배신자인데 멍청한 코끼리 자식 이라고 중얼거린 이후 잭에게 달려듭니다. 키드는 잭과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이후 댐드 펑크를 사용하여 잭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잭은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매머드로 변신한 이후 무장색 피기를 둘러 키드의 공격을 방어하려 했으나 키드의 공격력이 예상보다 강했고 잭은 꽤나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너 같은 놈이랑 시간 낭비할 시간 없다고 라고 말한 뒤 SN을 사용하여 잭을 벽에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잭은 탈출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고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됩니다. 참고로 SN은 빅맘도 파괴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키드는 무방비가 된 잭에게 펑크 크래쉬를 사용하여 잭을 벽에 그대로 파묻어버렸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곧바로 오니가시마 옥상으로 향하려 합니다. 하지만 잭 역시 백쇄적단의 최고 전력 중 한 명이었기에 그렇게 쉽게 당하진 않았고, 키드가 방심한 사이에 키드의 등을 무장색 패기를 두른 뿔로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키드는 꽤 큰 데미지를 입었으나 잭의 공격을 한 차례나 버틴 이후 펑크 코로나 디오를 사용하여 잭에게 치명타를 주었고, 펑크 피스톨스를 사용하여 잭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키드 역시 루치 잭과 내리 대결을 하며 꽤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빅맘이나 카이도우를 잡으러 가기로 결정합니다. 빅맘이 수명을 바쳐 거대화를 진행한 이후 에이스와 빅맘의 최종전이 시작됩니다. 빅맘은 수명을 바친 이후 에이스에게 맘마 로저의 자식, 난 로저에게 갚아줄 빚이 있었는데
그놈이 멋대로 죽어버리는 바람에 복수할 기회조차 가지질 못했지. 오늘 널 죽여버리고 그날에 복수를 할 거라고 라고 소리친 이후 소울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수명을 빼앗아오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빅맘의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기에 단 1분의 수명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빅맘의 기술이 끝나자마자 에이스는 빅맘에게 빅맘, 내 아버지는 흰수염 한 명뿐이다. 내 앞에서 그 녀석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라 라고 말하며 조금은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빅맘은 네가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아니, 넌 로저의 아들이다. 대해적 시대를 연 해적왕의 아들이라고 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도발하며 에이스에게 다가온 이후 빅맘은 곧바로 천만대자 제천신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빅맘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불주먹을 사용하여 빅맘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하지만 빅맘은 무장색 피기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공격을 완벽히 막아낸 이후 애송아, 이 정도 공격으로 나에게 데미지를 줄 수 없다. 난 너희 같은 애들은 몇백 명이나 무찌르고 신세계에 군림한 사왕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왕색 피기를 휘감은 이후 에이스에게 강력한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빅맘의 펀치가 에이스에게 적중하게 되었고 빅맘은 자신의 승리를 직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의 형상이 불로 변하며 사라졌고 갑자기 빅맘의 뒤에서 에이스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폐왕색 피기를 휘감은 이후 불주먹을 사용하여 빅맘의 등에 불주먹을 장렬시켰고 빅맘에게 치명타를 넣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 애송이가 잔재주를 부리다니 라고 말하였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고 에이스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다 믿지는 말라고, 아니면 노아가 와서 눈이 잘 안 보이는가 라고 말하며 빅맘을 도발했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빅맘은 에이스의 도발에 넘어갑니다. 분노한 빅맘은 곧바로 회복을 사용하며 에이스에게 받은 충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을 꺼내들며 나폴레옹의 폐왕색 피기와 무장색 피기를 휘감은 이후 위국을 사용하여 에이스를 베어버리려 하였으나 에이스는 공중에 높게 튀어오르며 빅맘의 참격을 피해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경화염을 사용하여 빅맘에게 불꽃을 퍼부었고 신체 강화를 통하여 몸집을 불린 빅맘은 표적이 넓어지는 바람에 에이스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빅맘은 신체 능력만으로 에이스의 경화염을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에이스는 빅맘의 경이로운 맷집을 보며 당황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포기하지 않고 빅맘에게 가까이 붙은 이후 류오를 사용하여 빅맘이란 벽을 내부부터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류오가 빅맘의 배에 적중하며 빅맘은 갈비뼈가 박살나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러나 빅맘은 이마저도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에게 다가온 에이스의 멱살을 잡은 이후 내가 이따위 것에 당할 것 같으냐 라고 소리친 이후 곧바로 에이스의 얼굴에 폐왕색 피기를 휘감은 펀치를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찬스를 잡은 빅맘은 이를 놓치지 않고 에이스에게 마마레이드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에이스 역시 레일리와의 수련을 통하여 크게 성장을 이뤄냈던 터라 빅맘의 마마레이드를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에이스는 빅맘의 공격을 막고 날아가며 대염계를 사용하여 빅맘의 하체를 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빅맘은 이번에도 에이스의 공격을 버텨냈고 빅맘은 그야말로 강철풍선다운 엄청난 맷집을 선보입니다. 에이스는 자신의 모든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빅맘을 보며 좌절하였고 빅맘은 에이스가 위축된 것을 눈치채며 마마 이제 그만 죽어라 에이스, 네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다 라고 말한 뒤 에이스에게 다가와 풀고라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는 엄청난 폐왕색 피기를 뿜어내며 각성하였고 에이스는 자신의 주먹에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빅맘의 풀고라를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폐왕색 피기를 방출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거대한 태양과도 같은 불꽃을 만들어냈고 염제를 사용하여 빅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때 에이스는 폐왕색 피기도 동시에 방출하여 빅맘에게 던져버렸고 마치 로저의 카무사리 같은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의 새로운 기술을 보며 당황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폐왕색 피기를 휘감을 수 있는 강자도 극소수인데 그것보다 더 상위 단계인 폐왕색 피기를 방출하는 강자는 해적 역사를 통틀어도 해적왕 로저 정도를 제외하면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의 염제와 방출된 폐왕색 피기를 그대로 허용하게 되었고 강철풍선이라고 불리우는 빅맘조차도 큰 충격을 받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빅맘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며 에이스를 바라보았고, 빅맘은 순간 에이스를 보며 로저를 떠올리게 되었고, 로저 어째서 이놈이?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빅맘은 우선은 정신을 다잡으며 에이스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사력을 다하기로 하였고, 빅맘은 방어의 극한으로 치중된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에이스가 다가온 이후 무장색 패기를 극도로 강화한 이후 빅맘의 턱에 강력한 펀치를 적중시켰고, 동시에 류오를 사용하여 빅맘의 앞면에 큰 데미지를 주는데 성공하였고, 빅맘은 극도로 강화된 무장색 패기를 활용한 공격을 막고, 이번에는 거프를 떠올리며 거프 어째서 저 애송이한테서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은 에이스는 빅맘을 마무리 짓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빅맘은 에이스와의 대결에서 거프와 로저의 형상을 보게 되며 과거 갓벨리 전투를 떠올리게 되며 잠시나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이윽고 정신을 차린 이후 거프, 로저 그게 뭐 어쨌단 거냐, 나는 빅맘이야, 신세계의 사왕이라고 애송이한테 당할 쏘냐 라고 말하며 최후의 기술을 준비하였고, 단 한 방만으로 승부를 뒤집으려 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가 가까이 다가오자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담은 메이저 사버르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공격하였고, 에이스 역시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담은 이후 대염제를 사용하여 빅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빅맘의 메이저 사버르와 에이스의 대염제가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 두 캐릭터의 폐양색 패기가 극도로 충돌하게 되며 하늘이 갈라져 버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두 캐릭터의 기술이 호각으로 충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는 다시 한번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고령의 빅맘은 체력이 점점 부족해지며 결국 에이스가 빅맘의 메이저 사버르를 뚫어냅니다. 그리고 빅맘은 에이스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오니가시마 밑에 있는 용암으로 떨어져 버렸고, 빅맘은 좌절하며 이 내가 패배한다고 저런 애송이한테 용서 못해, 내가 이따위일 걸로 죽을 것 같냐, 반드시 복수할 거야 에이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진 빅맘은 로저 이놈이 멋대로 짓거리고 죽은 바람에 바다는 개판이 되었다고, 넌 죽어서 상관없겠지만 애송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우리라고 알려줘, 원피스는 실제로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원피스의 정체와 해적왕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빅맘은 용암에 빠지게 되었고, 에이스는 사왕 빅맘을 꺾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인하여 한 차례 위기를 맞았던 루피는 아카자야 고남자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잠시 시간을 벌게 되었고, 특유의 회복력을 선보이며 부상을 어느 정도 회복한 뒤 전장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아카자야 고남자들이 리타이어 된 것을 본 루피는 분노하며 카이도우에게 소리를 쳐댔으나, 카이도우는 웃으며 약한 자는 무엇도 못 남기고 죽는 법이다. 난 너희들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거다. 밀지모자, 이제 결착을 지을 시간이다 라고 말하며 승자는 강자존의 법칙에 의하여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패배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활용대거 모드를 사용하여 활용으로 변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마음을 다잡으며 우선은 카이도우를 꺾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하였고, 루피도 곧바로 기어 파이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여전히 장난스러운 모습이구나 라고 말한 이후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활용 8개를 사용하였고, 루피는 자신의 얼굴을 거대하게 만든 이후 카이도우의 방망이를 그대로 먹어버립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의 불꽃은 마그마보다도 뜨거웠기에 루피는 뜨거움을 호소하며 카이도우의 방망이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루피에게 다가가 천마 금봉을 사용하여 루피를 공격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채찍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카이도우는 활용대거를 사용한 이후 루피와 수차례 합을 주고받은 이후 동물형은 전투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인수형으로 변신하여 전투를 이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조금은 무리하여 활용대거 모드를 유지한 이후 인수형으로 변신하였고, 최초로 활용 인수형 모드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이 모습으로 싸우는 걸 처음 본 인물은 로저도 빨간머리도 흰수염 영감도 오뎅도 록스도 아니다. 이놈이 처음이다 라고 말하며 루피의 강함을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익숙하지 못해서 졌다는 핑계는 대지 마라 카이도우 라고 말했고, 카이도우는 웃으며 그 반대다, 널 인정한다는 거야, 어디 한번 막아보거라, 세계 최강의 공격을 이라고 말한 뒤 루피에게 다가와 승용 화염 8개를 사용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번개를 사용하여 번개를 붙잡은 이후 카이도우에게 번개를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의 승용 화염 8개는 번개마저 뚫어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선보였고 카이도우의 공격은 루피를 정확하게 타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공격을 허용한 루피는 멀리 날아가 버렸고 카이도우는 빈틈을 놓치지 않으며 루피에게 다가와 계속하여 라그나로크를 사용하여 루피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지면을 곰으로 바꿔버리며 카이도우의 밸런스를 무너뜨렸고 카이도우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모두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보로브레스와 괴풍을 사용하여 고무의 방해를 받지 않고 원거리에서 루피를 공격하고자 하였고 다시 한번 루피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데 성공합니다. 카이도우는 활용 인수형 모드를 선보인 이후 기어 5를 사용한 루피를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와 카이도우의 싸움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카이도우가 여러가지 페널티를 안고 싸웠다면 이번에는 카이도우가 사실상 루피보다 더 유리한 환경 속에서 싸워왔기에 과거보다는 수월하게 대결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며 활용 인수형 모드를 사용하며 보다 더 강력한 모드로 전투를 진행했기에 기어 5를 사용한 루피에게 압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피는 카이도우가 과거보다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임에도 전의가 상실되기는커녕 오히려 즐거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웃음을 지었고 카이도우 역시 웃으며 우로로로로 원래 싸움은 즐거운 법이지 밀짚모자 기대 이상이구나. 이 정도로 강한 놈이 나 말고도 또 있다니. 마지막으로 묻겠다. 나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겠는가? 라고 물으며 루피에게 다시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니시시시 난 지배에는 관심이 없다고 카이도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 만담은 과거 에드워 해전에서 시키와 로저가 했던 만담과 일치하며 이 대사를 보면 루피가 로저의 의지를 계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피와 카이도우는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후 곧바로 둘의 전투가 재개됩니다.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우의 폐양색이 충돌하며 다시 한번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를 타고 루피와 카이도우가 싸우고 있는 곳에 도착한 야마토는 루피와 카이도우의 충돌을 보며 과거 오뎅의 일지에 적혀있는 로저와 흰수염의 충돌을 떠올리며 감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폐양색 충돌을 선보인 이후 꽤 오랫동안 공방을 주고받았고 카이도우는 꽤나 지친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가 체력을 다한 틈을 놓치지 않고 카이도우에게 접근하여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였고 카이도우를 이용하여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꽤나 상한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뇌명팔개를 사용하였으나 루피는 고무고무 풍선을 사용하여 이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고무고무 하얀 채찍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의 하체를 걷어차버렸고 큰 충격을 받은 카이도우는 잠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카이도우가 밟고 있는 지면을 고무로 변환시켜 카이도우를 공중으로 튕겨 올려버렸고 자신의 최고 기술인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 역시 본능적으로 지금이 승부처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 배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자신의 최고 기술인 활용 승용 8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루피의 바주랑건과 카이도우의 활용 승용 8개가 충돌하게 되었고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밀짚모자 네가 만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카이도우는 로저와 조이보이를 떠올리며 그 녀석들과 같은 소리를 하는군. 소문으로만 들은 조이보이 그 녀석 역시 자유를 추구한다고 들었다. 직접 겨뤄본 해적왕 로저 그 녀석도 지배 따위엔 관심이 없었지. 그리고 밀짚모자 니놈 역시 자유를 추구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번에도 카이도우와의 힘싸움에서 승리하며 루피의 바주랑건이 카이도우를 그대로 타격하였고 결국 카이도우는 리타이어 되며 용암 속으로 떨어집니다. 루피가 카이도우를 꺾는 데 성공하였으며 에이스가 빅맘을 꺾는 데 성공하며 사실상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투의 결과도 대부분이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 측의 승리로 끝났기에 루피와 에이스는 카이도우와 빅맘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대결이 끝나자마자 카쿠는 와노쿠니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부상 입은 루치와 게르니카를 데리고 마리조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카쿠는 루피와 에이스가 빅맘과 카이도우를 꺾었다는 소식을 상부에 보고하였고 오로성 역시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 루피는 카이도우를 꺾자마자 극심한 체력 소모가 있었기에 곧바로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루피의 근처에 있었던 모모노스케와 야마토가 루피를 챙겼고 루피를 치료하기 위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전보벌레를 통하여 와노쿠니 전역에 루피가 카이도우를 꺾었으며 에이스가 빅맘을 꺾었다는 소식을 알렸고, 백쇄적단 잔당과 빅맘의 적단 잔당은 전의를 상실하며 토항하였고,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않았던 밀지모자 연합은 이들을 굳이 죽이진 않고 우동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전쟁은 완전히 마무리되었으며 밀짚모자 일당, 흰수염 해적단, 와노쿠니 연합이 백쇄적단, 빅맘 해적단 연합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루피는 카이도우와의 대결 이후 극심한 체력 소모로 인하여 꽤 오랫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초파는 최소 3일은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에이스, 조로, 마르코 등도 몸 상태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합 측은 어찌됐든 카이도우를 꺾는데 성공했기에 곧바로 연회를 개최하여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였고, 와노쿠니 전쟁에서 희생된 라이조, 카와마츠, 덴지로, 키네몬, 아슈라, 키쿠를 기리기 위하여 장례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카이도우가 소유하고 있던 로드 포네그리프를 복사하기 위하여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는 곳으로 다시 향하였고, 성공적으로 로드 포네그리프를 복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에이스는 총 3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손에 얻는데 성공하며 해적왕에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에이스는 전쟁이 끝난 이후 야마토를 찾아가 마린포드에서부터 와노쿠니까지 도움을 줘서 고마웠다 라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에이스, 그때 약속을 잊진 않았지? 라고 물었고, 에이스는 당연하지, 널 바다로 데려가 준다는 약속 말이지 라고 말하며 과거 야마토와 했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고개를 끄덕였고, 에이스는 야마토에게 우린 며칠 뒤 와노쿠니를 떠날 거야, 너도 같이 바다에 나갈 거냐? 라고 물었고, 야마토는 와노쿠니는 모모에게 맡기고 난 너희들을 따라가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에게 야마토를 흰수염 해적단에 받아줘도 되냐고 물었고, 조즈는 야마토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지, 나는 찬성이다 에이스 라고 말하였고, 나머지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 역시 야마토를 영입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하였고, 야마토는 밀짚모자 일당이 아닌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모모노스케에게 가서 와노쿠니를 잘 지킬 수 있냐고 물었고, 모모노스케는 물론이지, 난 내 아버지 코즈키 오뎅을 넘어설 것인데 당연히 와노쿠니 정도는 지킬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야마토는 응? 나를 뛰어넘겠다고? 라고 말하며 여전히 오뎅병이 치료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루피가 카이도우를 꺾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제 루피 선배가 세계 최강이구마잉, 이렇게 기쁜 소식은 전세계가 알아야지잉 이라고 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를 전세계에 알리려고 하였고, 와노쿠니 전쟁의 결과를 전세계의 신문사에 제보하였고 포스터를 제작하여 뿌려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모르건즈에게도 들어가게 되었고, 모르건즈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재미있는 시기군, 얘들아 당장 이 소식이 담긴 뉴스를 전세계에 뿌려라 라고 말하며 루피가 카이도우를, 에이스가 빅맘을 꺾었다는 뉴스를 전세계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에서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와노쿠니의 전쟁의 결과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송들은 처음에는 루피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였으나 이미 전세계에 이 소식이 퍼졌기에 지금 와서 루피의 정체를 은폐한다면 세계정부의 신용이 무너지며 갖가지 음모론과 의혹이 제기될 것이 뻔했기에 루피와 에이스의 현상금을 제대로 평가하여 갱신하였고, 루피의 현상금은 무려 52억 3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으며 에이스의 현상금은 44억 5천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로의 현상금은 15억 베리, 쌍디의 현상금은 14억 베리 등으로 책정하며 전쟁에서 승리한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의 현상금은 모두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키드와 로우는 과거에는 빅맘을 꺾으며 30억 베리라는 높은 현상금을 부여받았다면 이번에는 빅맘을 꺾는 것만큼 큰 활약을 하진 못했기에 각각 18억 베리로 현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에이스는 와노쿠니 전쟁 이후 새로운 황제에 등극하게 되었고, 현 상황의 체제는 루피, 에이스, 샹크스, 버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와노쿠니 전쟁이 루피와 에이스의 승리로 끝나갈 때쯤 와노쿠니로 파견을 나간 게르니카는 오로송에게 정보통신을 겁니다. 그리고 오로송 중 한 명인 세탄성은 게르니카의 정보통신을 수락한 이후 이 전보벌레로 직통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걸 잘 아는 놈이 굳이 이 전보벌레로 연락한 것을 보면 그래 황제들의 싸움은 끝이 났나? 라고 물었고, 게르니카는 죄송합니다 오로송님, 말씀대로 워낙 중대한 사항이기에 와노쿠니에서의 전쟁은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카이도우와 빅맘이 건재하긴 하나 잔존 세력에서의 차이가 심하며
카이도우와 밀짚모자의 대결에서 밀짚모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빅맘과 불주먹의 대결에서도 불주먹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턴성은 역시 D의 일족이라는 건가, 특히 밀짚모자 정상 결전에서부터 무섭게 치고 나가는구만. 더군다나 저 능력은 전설로만 전해지는 그 사람만이 각성한 능력이다. 여기서 싹을 뽑지 않는다면 밀짚모자는 막을 수 없는 폭풍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전보통신을 끊습니다. 그리고 세턴성의 통화를 들은 나머지 오로성 중 한 명인 간디는 마린포드에서부터 거슬렸건만 기어코 카이도우를 꺾겠구만. 이 정도로 우리를 위협한 사내는 조이보이, 록스티, 지백, 골디 로저 단 3명밖에 없었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가장 젊어 보이는 오로성이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밀짚모자를 공격하는 게 좋아 보이는군. 제 아무리 밀짚모자라 할지라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카이도우를 상대로 전혀 지치지 않았을 리가 만무하니 말이오. 그리고 과거 그 사내와 비교한다면 아직은 악마의 열매 활용 능력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머리 흰수염 오로성은 이 정도 사안을 우리끼리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소. 아무래도 그분께 보고를 드린 이후 그분의 판단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소. 라고 말했고 오로성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오로성들은 곧바로 허의 옥자로 향합니다. 루피가 카이도우를 쓰러뜨린 이후 곧바로 루피는 체력을 모두 소진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루피의 승리를 직감한 조로는 드디어 끝났다. 루피의 승리야.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기뻐하며 루피라면 또다시 해낼 줄 알았소. 라고 말하며 매우 기뻐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곧바로 용으로 변신하여 루피에게 날아갔고 쓰러진 루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카이도우는 없었으며 카이도우는 용암 속에 빠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그대라면 해낼 줄 알았소. 와노쿠니를 2번이나 지켜줘서 고맙소. 아버지 코즈키 오덴과 해적왕 로저가 기다리던 사나이는 당신이 맞는 것 같소.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곧바로 루피를 업고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 와노쿠니의 강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쓰러진 루피를 본 우솝은 이봐 루피 죽은 거 아니지? 라고 말하며 눈물을 터뜨렸고 조로와 쌍디는 이 녀석이 죽을 리가 없잖아 라고 말하며 루피를 단 1%도 의심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루피 수고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파는 그 순간만큼은 겁쟁이가 아닌 의사로 변하며 체력을 다해서 쓰러진 것 뿐이에요. 한 2-3일 쉬면 멀쩡해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그럼 우리의 임시 출항일은 3일 후로 하지. 그리고 정확한 출항일은 우리의 선장이 깨어나면 선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라고 말하며 실질적인 2인자다운 모습을 보였고 쌍디는 루피가 바로 떠날 놈이냐 잔뜩 먹고 가겠지 라고 말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의 출항 시기는 최소 3일 뒤로 결정되었습니다. 로우는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이 3일 후에 출항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3일간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 밀짚모자가 깨어난다면 고맙다는 말을 전해줘라 라고 말했고 로빈은 로우에게 로드 포네그리프의 복사본을 쥐어주며 이번 전쟁에서 우릴 도운 대가야.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고 로우는 웃으며 다음번엔 밀짚모자의 목을 노릴 수도 있다. 우린 해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만큼은 너희들을 동료라고 생각하겠다 라고 말했고 밀짚모자 일당은 웃으며 로우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로빈은 키드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 뾰족머리 라고 말하며 자신을 러브루치로부터 구해준 키드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누구더러 뾰족머리라는 거냐, 밀짚모자가 일어나면 전해줘라, 다음에 만나면 패 죽여버린다고 라고 말하며 웃었고 에이스는 폭소하며 이놈 따위가 루피를 이라고 말했고 키드는 발끈하며 원래라면 빅맘이나 카이도우를 잡을 남자는 나였다. 니놈 형제가 가로챈 거라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키드 역시 굳이 3일간 와노쿠니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간다고 말하였고 키드의 적단과 로우의 적단은 와노쿠니를 떠나 다른 섬을 향하여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오로송들은 와노쿠니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세계정부의 최대 권력가인 이무가 있는 허의 옥자로 향했고 이무는 곧바로 허의 옥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세턴성은 이무님이시여 바다의 황제라고 불렸던 카이도우와 빅맘, 불주먹 에이스, 밀짚모자 루피가 와노쿠니에서 격돌하였고 그 전쟁에서 불주먹과 밀짚모자가 승리하였습니다. 불주먹의 이름은 포트거스 D 에이스, 밀짚모자의 이름은 몽키 D 루피, 공교롭게도 2명 다 D의 일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간디는
특히 밀짚모자의 행보는 심상치 않습니다. 마린포드에서 단신으로 센고쿠 전 해군 원수를 격파하고 와노쿠니에서는 카이도우를 꺾었습니다. 또한 그 남자 이후 800년간 각성자가 없었던 그 능력을 이라고 말했고, 이무는 놀라며 그 남자라면 조이보이를 말하는 건가? 라고 물었고, 간디는 그렇습니다 이무님, 밀짚모자가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다시 한번 사용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무는 마린포드에서 본 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렇다면 밀짚모자가 원피스나 고대병기는 손에 넣었느냐? 라고 물었고, 대머리 흰수염 오로성은 아직입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밀짚모자는 3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획득하였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밀짚모자가 원피스를 얻기 전에 반드시 밀짚모자를 쳐다내라. 만약 밀짚모자가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손에 넣게 된다면 우리조차 감당할 수 없는 남자가 될 것이다. 밀짚모자는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 불빛이다 라고 말한 뒤 허의 옥자에서 내려갑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이무가 역사에서 지워버린 인물은 원피스의 창시자 조이보이와 로저 이전 최강의 적 록스가 있습니다. 오로성은 허의 옥자에서 나온 뒤 곧바로 해군의 주요 인물을 포함한 세계정부의 주요 강자들을 모조리 소집합니다. 그리고 마리조아의 회장에는 아카이노 키자루, 로쿠교 후지토라, 오로성 홍이 항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탄성은 와노쿠니에서 빅만 카이도우와 밀짚모자 불주먹이 충돌한 것은 다들 알고 있겠지. 그리고 이 전쟁에서 밀짚모자와 불주먹이 완승을 거두었다. 현재 카이도우와 빅맘의 생사는 알 수 없는 상태. 지금이 해적의 씨를 말릴 절호의 기회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확실히 그때 처리를 해뒀어야 했는데 밀짚모자 불주먹 이라고 말하며 과거 정상결전을 떠올리며 마린포드에서 루피와 에이스를 잡지 못한 것을 매우 후회하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지금 당장 와노쿠니로 진격합니까? 하지만 해군이 총출동하게 되면 해군본부와 마리조아를 지킬 병력이 사라질 텐데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모조리 와노쿠니로 향한다면 해군본부와 마리조아를 지킬 병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오로성 간디는 밀짚모자는 그 누구보다 위험한 인자다. 무리를 해서라도 싹을 잘라야 한다. 이 작전은 그분께서도 허락하신 터라 신의 기사단의 지원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며 해군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신의 기사단이 마리조아를 지킬 것이기에 해군이 출격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신의 기사단 직접 움직이는 건 처음 보군요. 밀짚모자가 그렇게 위험한 사내입니까? 라고 물었고, 대머리 흰수염 오로성은 사카즈키 아무리 자네라고 할지라도 알아서 안되는 극비일세. 우선은 와노쿠니로 향하여 밀짚모자를 토벌하는 것에만 집중해주게 라고 말하며 제 아무리 해군의 원수 아카이누라 할지라도 이무 조이보이 니카와 관련된 극비를 알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와노쿠니로 향할 준비를 마쳤고, 아카이누와 신 3대장을 주축으로 해군의 정예부대가 와노쿠니로 출격합니다. 해군이 와노쿠니로 떠난 이후 노란머리의 오로성은 과학병기를 지원받기 위하여 닥터 베가펑크에게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베가펑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노란머리 오로성은 베가펑크 이 중대한 상황에 연락이 되진 않다니 라고 한탄하며 통신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노란머리 오로성은 센토마루에게 연락하였고, 센토마루는 곧바로 회신합니다. 그리고 노란머리 오로성은 과학부대 대장 센토마루, 지금 당장 모든 세라핀과 파시피스탄 마크3를 끌고 마리조아로 와라 라고 말했고, 센토마루는 모든 세라핌이라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란머리 오로성은 세라핌과 파시피스탄 마크3가 있다면 해군이 없더라도 혁명군 상황으로부터 마리조아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오 라고 말했고, 세턴성은 때마침 신의 기사단도 마리조아와 해군본부에 도착했다고 하군 이라고 말하며 세계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데 성공합니다. 센토마루는 베가펑크에게 오로성이 자신에게 모든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3를 데리고 마리조아로 오라고 했다는 것을 말했고, 베가펑크는 드디어 때가 온 건가? 어차피 세계정부에서는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를 토사구팽할 게 뻔할세. 죽을 걸 알면서 병기들을 내줄 필요는 없지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 중 하나인 릴리스는 그럼 세계정부 그 자식들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지금이 세계정부를 배신할 가장 좋은 기회 같은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샤카는 스텔라 지금 세계정부를 배신할 겁니까? 라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그래 지금이 적기인 것 같다.
센토마루 미안하지만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3를 모두 소집하여 혁명군의 본거지로 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는 놀라며 뭐 정부를 배신한다고? 그리고 명령 불복종에 모자라 혁명군과 붙어먹는다고? 당신 제정신이야?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나와 드래곤은 유서가 깊지 우리가 혁명군이 되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자네도 알지 않는가? 세계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는 옳지 못하다는 걸 라고 말하자 센토마루는 크게 고민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베가펑크는 센토마루군 잊지 말게 어린 시절에 너를 구해준 게 누구인지 말일세 라고 말하며 과거의 은원을 들먹였고 센토마루는 한숨을 쉬며 후 그래 아저씨에겐 빚이 있으니 그런데 혁명군으로 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세계정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고 말했고 베가펑크는 자네에게 갑자기 모든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3를 데리고 마리조아로 오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나. 아마 마리조아를 지키는 상당수의 경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재중이 되었기 때문일 걸세. 그리고 아마 해군이 부재중이 된 이유는 해군의 모든 병력이 빅만 카이도우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력이 온전치 않은 밀짚모자와 불주먹을 잡기 위하여 와노쿠니로 진격했기 때문일 걸세. 그 말은 즉슨 세계정부에서도 우리에게 신경쓸 병력은 없다는 소리일세. 더군다나 혁명군과 같이 있는다면 세계정부라 할지라도 우리를 노릴 수는 없다는 말씀. 지금이 정부를 배신한 적기일세 라고 말했고 센토마루는 한참을 고민한 이후 곧바로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3를 모조리 소집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세틀라이트와 센토마루, 세라핀, 파시피스타 마크3와 함께 혁명군의 본거지로 이동합니다. 베가펑크는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3를 모두 집결시킨 이후 곧바로 드래곤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드래곤 날쌔 닥터 베가펑크 지금 당장 혁명군의 본거지로 갈 셈이니 그렇게 알고 있으세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당황하며 닥터 베가펑크 언질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인가 아무리 자네와 내가 내통 중이라고 한들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가펑크는 뭐 어차피 예견된 일 아니었는가 그건 그렇고 자네 아들 대단하구만 마린포드에서는 센고쿠를 꺾더니 이번에는 카이도우를 꺾었다더군. 하지만 그 결과 루피는 해군이 가장 노리는 인물이 됐어. 자네도 눈치챘지 않는가? 현재 모든 해군의 전력이 와노쿠니로 향하고 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드래곤은 루피라면 잘 해낼 거다. 그놈도 어엿한 성인이자 해적이야. 내가 뭐라 할 순 없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역시 냉정하구만. 하지만 자네에게도 기회가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지금 현재 마리조아의 보안은 매우 허술해져 있을 것이야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안 그래도 우린 마리조아를 칠 생각이다. 자네의 도움이 있다면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꿈만은 아닐세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끌고 오는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3와 혁명군의 힘을 합친다면 세계정부의 허를 찌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우선 알겠네. 지금 당장 혁명군의 본거지로 출발하도록 하지 라고 말한 뒤 통신을 끊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세상을 바꿀 기회가 왔다. 기다려라 세계정부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도착하면 곧바로 마리조아를 침공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보가 다가와 드래곤씨 드디어 마리조아를 공격할 순간이 왔군요. 헌데 저는 루피와 에이스가 걱정됩니다. 제 아무리 루피와 에이스라 할지라도 해군의 정예 부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 지금 내게 우선순위는 아들인 루피를 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잡는 것이다. 그리고 루피라면 반드시 잘 해낼 거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답을 찾는 이들이 D니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 역시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하였으며 루피와 에이스를 신뢰하고 있었기에 우선 눈앞의 계획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부모였기에 겉으로는 계획에 모든 신경이 쏠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드래곤 역시 루피를 걱정하고 있으며 자신이 마리조아를 침공한다면 해군이 복귀할 것을 대충은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마리조아를 침공하는 것이 루피를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어린 시절 루피의 사진을 보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라 루피. 시대는 때로 온갖 우연과 기계를 품고서 세계에 물음을 던진다. 우리가 언젠가 만난 날도 올 테지 라고 말하며 아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세계정부에서는 베가펑크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베가펑크와 연결되지 않았고 노란머리 오로성은 베가펑크가 이번 일이 끝나면 자신을 토사구팽하려는 것을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토마루 역시 최초의 회신 이후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세계정부 측에서는 에그헤드 섬으로 감시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베가펑크와 센토마루가 모든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3를 이끌고 혁명군과 접촉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베가펑크가 배신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노란머리 오로성은 역시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남자라는 건가, 우리가 토사구팽할 것을 눈치챘나 보군. 그런데 하필이면 혁명군 쪽에 붙다니 라고 말하며 베가펑크가 혁명군 쪽에 붙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 단장이 노란머리 오로성에게 다가와 뭘 그리 걱정하시오, 해군과 과학병기가 없다고 한들 마리조아에는 사이퍼폴과 세계정부가 자랑하는 인물들이 있지 않소. 그리고 여차하면 우리들이 나서도 되고 라고 말했고 노란머리 오로성은 그래, 너희들이 있었지. 신의 기사단, 세계정부 최상층에 해당하는 세계정부 최대의 검, 존재 자체가 극비이기에 신의 기사단의 정체를 알고 있는 인물은 극소수지 라고 말하며 혁명군이 마리조아의 경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 마리조아를 기습한다고 하더라도 신의 기사단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기에 마리조아를 괴멸시키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해군은 세계정부의 명령을 받은 이후 밀지모자 루피와 불주먹 에이스를 사살하기 위하여 곧바로 와노쿠니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해군은 역대 어떠한 버스터콜과 비교하여도 큰 규모의 전력을 이끌고 와노쿠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 도달하기 직전 키자루는 아카이누에게 우리가 이렇게 나선 적이 있었던가? 3대장이 모조리 출동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거기다가 현 해군 원수인 너도 함께 동행하고 말이지. 밀짚모자와 불주먹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건가? 라고 말했고 아카이노는 밀짚모자와 불주먹, 로저와 드래곤의 아들이다. 당연히 세계의 질서에 위협되는 인물들이면 분명하지. 하지만 사왕과의 충돌 자체를 꺼리는 양반들이 이번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해군의 모든 병력을 출격시키는 건지 라고 말하며 아카이누조차도 해군이 무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로성과 이무가 이토록 무리하여 루피를 잡으려 하는 이유는 루피가 조이보이의 재림이기 때문이며 타 사왕과는 위험도에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카이누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는 못하기에 세계정부의 강경한 행동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군에 징병된 후지토라와 로쿠규 역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로쿠규는 라하하하, 해군본부가 이렇게 화끈한 집단이라니. 내가 해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군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 적은 없었는데 안 그렇소 후지토라 양반? 이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진중한 표정을 지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상대할 인물들이 아닙니다. 밀짚모자 루피, 불주먹 에이스, 우리가 상대해야 할 남자들은 바다의 지배자 사왕을 꺾은 강자들입니다. 라고 말했고 로쿠규는 뭐 대단하긴 하다만 그래봤자 루키들 아닙니까? 우리 측에는 세계정부의 최고 전력인 해군대장 3명과 바다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아카이누 원수까지 있지 않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해군본부의 함선은 와노쿠니에 도착하였습니다. 와노쿠니 전쟁에서 승리한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의 적단 와노쿠니의 강자들은 한창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매우 좋아하던 조로 역시 이날만큼은 원없이 술을 마시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로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와노쿠니 근처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느꼈고 본능적으로 위기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에이스를 찾아갔고 에이스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롤로노와 조로, 너도 느꼈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조로는 단순히 기분 탓이라고 느끼기엔 너무나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왔다. 그리고 이 정도의 위압감은 빅맘 카이도우에게서 느껴졌던 공포가 느껴진다. 라고 말하며 빅맘과 카이도우의 버금가는 강자들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마르코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마르코는 그 말을 듣고 보니 나도 느껴지는 것 같구만. 우선은 내가 빠르게 확인하고 돌아오겠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불사조로 변신하여 와노쿠니의 입구격인 폭포로 날아갑니다. 마르코는 와노쿠니의 입구격인 폭포에 날아가며 점점 선명해진다. 신세계에서도 이 정도의 위압감을 뿜어낼 수 있는 인물은 극소수다. 사왕 빨간머리 샹크스, 해군 원수 아카이누, 해군대장 후지토라, 키자루, 로쿠규,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 해군 영웅 거프, 전 해군 원수 센고쿠, 전 로제 적단 부선장 레일리, 그리고 밀짚모자 루피와 불주먹 에이스. 다른 사람들은 다 맞더라도 제발 해군만 아니라면 좋겠구만 요이. 백수의 적단 빅맘 해적단과 대결한 직후에 우리들은 해군 전체를 상대할 만한 저력이 남아있진 않으니
하지만 해군이 모조리 출격하는 경우는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잠시 후 와노쿠니의 폭포에 도달하였고 자신이 그토록 바라지 않았던 상황을 마주합니다. 와노쿠니의 폭포에는 무수히 많은 해군의 함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아카이누와 키자루를 목격하였고 우선은 연회장으로 돌아가 이 소식을 모두에게 알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키자루가 마르코를 발견하였고 키자루는 곧바로 공중에 튀어오르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가 어차피 저놈 지금 못 잡는다. 훗날을 기약해라 보르살리노.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폭포를 건너는 거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웃으며 마린포드에서 복수를 하려 했는데 아쉽게 되었어. 라고 말하며 마르코를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곧바로 연회장으로 돌아갑니다. 마르코는 연회장으로 돌아온 이후 곧바로 에이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쌍디와 조로가 있었고 마르코는 역시 너희들도 느꼈다는 건가? 밀짚모자가 신뢰하는 양날개답구만 이라고 말하며 조로와 쌍디의 견문색 패기와 위기감지 능력을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예상했다시피 지금 와노쿠니의 폭포에는 해군들이 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포함한 해군본부의 대장들이 모두 왔다 요이. 지금의 우리의 병력으로는 그들을 막기 힘들어 보인다 요이. 우선 밀짚모자가 다시 깨어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이스는 아카이누 그 녀석의 강함은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그렇기에 그 녀석은 내가 맡겠다 라고 말하며 과거 마린포드에서 일어난 정상결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모두에게 해군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에이스는 단상에 올라간 이후 모두 연회 도중에 미안하다만 빅맘 카이도우와의 전쟁 이후 부상을 입은 우리를 잡기 위하여 해군본부의 주요 전력들이 모두 와노쿠니로 집결한 것 같다. 모두 필요하겠지만 해군과의 전투를 준비해주길 바란다. 루피가 깨어날 때까지만 버텨낸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라고 말했고 빠르게 상황 파악을 끝낸 밀짚모자 일당 흰수염의 작단은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우리도 해군을 상대하는 걸 돕겠소. 루피와 에이스에겐 빚을 졌소. 라고 말하며 와노쿠니의 주요 전력도 전쟁에 참여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자야 고남자의 대부분들이 카이도와의 대결에서 중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사실상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가 없었고 그나마 모모노스케만이 해군과의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해군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해군과의 대결을 급하게 끝낼 필요는 없다 요이. 밀짚모자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만 버틴다면 해군도 작전상 후퇴를 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승리 확률도 크게 오를 것이다 요이. 그러니 정예병을 산출하여 선발대만이 해군과 부딪히고 후발대는 와노쿠니에서 밀짚모자를 보호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말했고 나미는 그래 마르코 말이 맞아. 어차피 아카이누 키자루 이런 놈들에겐 우리가 나서봤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나미는 정상결전 당시 아카이누와 잠시 겨뤄봤으며 그때 아카이누의 공포를 체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피며 레이디들을 굳이 전장에 내보낼 필요는 없지. 해군 대장을 상대하는 일이라면 나와 마리모 검사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 나 혼자 가도 괜찮고 라고 말했고 조로는 뻥글 눈썹 주제에 해군 대장을 상대하겠다고. 차라리 나 혼자 가는 게 낫지. 짐짝이나 되지 마라 뻥글 눈썹 이라고 말하며 조로와 쌍디는 티격태격거립니다. 그러자 마르코는 웃으며 해군 대장을 상대하러 가는데 여유롭구만. 에이스 우리 측에서는 누가 나설 거지? 네가 이제 새로운 흰수염 해적단의 선장이니 네 의견을 따르겠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내가 아카이누를 맡으면 되고 마르코, 조즈, 비스타 너희들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즈는 스무디와의 대결로 부상을 입었고 현재 부상을 치료하는 중이었기에 마르코가 조즈에게는 상처를 치료하라고 말했고 꽃에도 본진에도 강자가 한 명쯤은 필요했기에 조즈는 남아있기로 결정하며 흰수염 해적단 측에서는 에이스, 마르코, 비스타가 선발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야마토가 대화에 끼어들며 나도 가게 해줘 에이스. 난 코즈큐 오뎅으로서 와노쿠니를 지킬 의무가 있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웃으며 그래 야마토 너도 같이 가자. 근데 그 오뎅이라는 말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라고 물었고 야마토는 에이스의 마지막 말은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나도 함께 가겠네. 능력자들이 바다에 빠진다면 건져올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와노쿠니의 지형은 매우 험난해서 바다에 빠질 위험이 있다네 라고 말하며 자신도 선발대에 합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능력자들이 바다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는 용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무력 또한 상황 최고 간부 수준의 강자이기에 징베의 합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카자야 고남자들 중 몸이 멀쩡했던 이조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도 선발대에 합류했고 최종적으로 에이스 마르코 비스타 야마토 조로 쌍디 징베 이조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가 선발대로 결정되었고 이들은 해군을 상대하기 위하여 와노쿠니의 폭포로 향합니다. 아카이누는 와노쿠니의 폭포를 보며 이럴 때 그놈이 있었다면 폭포를 모조리 얼려버린 뒤 간단히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키자루는 확실히 그렇긴 하네. 하지만 떠나간 사람을 잊자고 쿠자는 자네에게 져서 떠나간 사람이 아닌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와노쿠니의 폭포를 어떻게 갈지 깊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카이누는 로쿠규에게 아라마키 네 능력으로 저 폭포 위에 숲으로 된 길을 만들 수 있겠나 라고 물었고 로쿠규는 웃으며 라하하하 문제없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숲숲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청난 크기의 나무를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후지토라가 곧바로 그 나무를 썰어버렸고 그 나무는 폭포를 오를 수 있는 발판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만족한 듯이 웃음을 지었고 해군 전원에게 로쿠규가 만들어낸 나무를 밟고 와노쿠니의 폭포를 오르라고 명령했고 해군은 무서운 기세로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조로는 선발대로 선정된 이후 가장 먼저 출발하였고 자신감에 찬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로는 이미 2년 전에 미호크와 겨룰 만큼 실력 있는 검사였으며 2년의 수련을 끝낸 이후에는 킹을 손쉽게 잡아낼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로는 현 시점 해군 대장과 비교하여도 우열을 가르기 어려울 만큼 성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뛰어가는 모습을 본 상디는 당황하며 저 녀석 저거 길도 모르는 녀석이 혼자 가며 어쩌지 하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밀짚모자 일당도 한심을 쉬자 비스타는 당황하며 아무리 길을 모른다고 해도 그냥 앞으로 쭉 뛰어가기만 해도 되는데 설마 길을 잃겠소 라고 말했고 우섭은 성질을 내며 저 녀석은 100m 달리기를 하다가도 방향 감각을 잃어서 앞으로 잘못 나아가는 놈이라니까 라고 말했고 비스타는 놀라며 검술과 길 찾는 능력이 비례하는 건 아니군 이라며 황당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검사로서 조로를 매우 좋아하고 있었기에 곧이어 조로를 따라 나섭니다.